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왜 그런지 정확한 이제 이 원인을 감별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네. 환자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얘기를요? 예, 환자 얘기를 잘 들어야 되고 환자가 걸어 들어올 때부터 일단 잘 봐야 됩니다. 자세를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걸음이 이상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걸음걸이가요. 예.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마비돼서 걷는 분들 걷는 거 상당히 이상하시죠. 그다음에 이분들이 아프다고 손을 짚는 부분들을 일단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진료 시간 가지고는 사실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해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또 환자 얘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학적 검사, 만져봐야죠, 환자를. 네. 움직여보고. 그런 걸 해서 심증을 먼저 좀 잡아야 됩니다. 네. 심증을 잡고 나서는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검사가 들어가는 거죠. MRI라든가 CT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타 물증을 확보하고 네. 필요하면 피 검사도 해야 됩니다. 예. 피 검사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갖다 많이 확보를 하는 상태에서 결국 물증을 잡고 거기에 대한 진단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네. 자, 척추 질환의 이제 감별 순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증과 이제 물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치료를 또 이어가야 될까요? 원인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네. 이 원인 자체가 뭐 이유가 하나냐, 아니면은 이유가 복합적이냐, 아니면은 아예 척추와 관계가 없는 병이냐. 그럴 수도 예, 있군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네.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를 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거냐, 아니면은 신경 시술 쪽으로 치료를 할 거냐, 아니면 도수 치료 정도로 할 거냐, 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거는 아예 척추외과에서 볼 게 아니니까 다른 병원으로 다른 과로 보내야 될 거냐. 이거를 정확하게 결정을 좀 해드리는 게 환자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예. 원인에 따라서 방향성이죠. 레시피를 잘 좀 진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검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대표적인 게 뭐 MRI나 CT가 좀 떠오르는데요. 영상 검사만 해서는 안 되는 걸까? 다른 검사들도 좀 있을까요? 사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제가 4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정말 영상 검사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판단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MRI에 보이는 병변하고 내 증상이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디스크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죠. 요 사례에서 보듯이 예. 4번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데 4번 디스크가 나와 있으면서 그 증상이 5번 신경 증상으로 딱 나오더라. 그것도 오른쪽 다리에 증상이 나와 있는 게 MRI에 나와 있는 것도 맞더라. 이거는 정말 디스크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입력값과 결과값이 똑같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선생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보면 케이스를 보면 예. 이거는 MRI에 보면 디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좀 안 맞아요. 위치가요? 예. 화면 왼쪽에 나타나는 저런 그림이 나오려면 저거는 실제로는 5번 디스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나 4번 디스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2번, 3번에 디스크가 나와 있다는 거죠.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MRI에 디스크가 보인다고 저게 범인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는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근막 통증 증후군 환자였었습니다. 아, 디스크는 있지만 원인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자, 다음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거 맞습니다. 4번 디스크 튀어나와서 5번 신경이 눌려서 오른쪽 엉덩이 다리 쪽으로 아픈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까지 잘했는데 통증이 남아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70%의 통증은 없어졌는데 왜 30%는 남아있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디스크를 앓는 기간 동안 근육도 병이 들어서 생긴 근막 통증 증후군이 같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같이 치료를 해줘야 온전한 치료가 되더라. 네. 자, 이제 마지막 경우입니다. 마지막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예 척추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허리가 아프고 아래 허리죠. 아래 허리 엉치가 아프면서 허벅다리 쪽으로 불편함이 있으셨던 환자분인데 디스크인 줄 알고 MRI를 찍어봤더니 전혀 없더라는 거죠. MRI 깨끗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관절 쪽인가 하여 MRI를 찍어봤던 환자분입니다. 찍어봤더니 네. 난소에 혹이 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럼- 전혀 허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마치 디스크처럼 증상이 나타났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별해 주는 것이 네. 치료에 있어서는 치료적 방법 선택을 불필요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잘못 끼면 다 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허리 쪽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할 때 어떻게 처음 진단을 하느냐, 원인을 찾느냐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별 진단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간별 진단에 일단 제일 중요한 이유가 네.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진단, 예. 그렇죠. 그래야 불필요한 치료를 할 필요가 없고 필요하다면 해당 전문가로 신속하게 의뢰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수술에 불필요한 합병증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위험한 병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병들이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 간별 진단에 있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항목이 보통 요 5가지 정도 항목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5가지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카테고리를 좀 나눠보면 이게 진짜 척추 질환이긴 한데 허리가 아픈 거긴 한데 이게 뼈와 근육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야? 아니면 말초신경 질환이나 류마티스 질환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정말 무서운 암이나 척추 감염 때문에 그런 것이야? 아니면은 이게 가슴이나 뱃속에 뭐가 문제가 있는 연관통이야? 아니면은 정말 이게 마음의 병이야?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감별을 해줘야 되는 문제들에 들어갑니다. 네, 5가지 간별 진단 5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건강 매거진은요, 김상현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 간별 진단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